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의학과 신경중재팀의 송윤선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허혈성 뇌졸중의 신경중재 치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허혈성 뇌졸중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제 허혈성 뇌졸중의 원인 중에서 저희 신경중재 시술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케이스들을 몇 개 보여드리고 좀 시술 과정들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허혈성 뇌졸중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면 일단 이스케믹 스트로크, 즉 허혈성 뇌졸중의 정의는 그 뇌나 척수 그리고 망막, 즉 중추신경 계통의 그런 경색으로 인한 신경학적인 기능 이상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추신경 계통의 경색은 중추신경 조직의 그런 세포들이 조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혈류의 감소로 인한 그런 허혈, 즉 이스키미아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병리학적으로나 이제 영상의학적으로나 이제 특정한 이제 혈관의 그런 분포를 따라서 허혈성 손상이 있을 경우에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 또한 합당한 그런 임상적인 증상이 24시간 이상 지속이 되거나 또 이제 혈관적인 원인 외에 다른 원인들이 이제 배제가 되었을 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뭐 대부분은 이제 혈관 쪽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토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은 굉장히 오래전에 개발이 된 것이고,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분류 체계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라지 아터리 아세로스클레로시스는 이제 큰 혈관의 그런 동맥경화로 인해서 이제 뇌경색이 이제 생기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 기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동맥경화로 인한 그런 죽상판이 이제 형성이 되어서 혈관을 많이 좁혔을 경우에 그런 원입으로 가는 혈류가 이제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좁아진 부분에 이제 혈전이 갑자기 생기면서 그 혈관 자체가 막혀버리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서 기시를 하고 있던 작은 혈관이 함께 막히면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 좁아진 부위에 생겼던 그런 혈전이 혈류를 타고 이제 원입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원이부 혈관을 막음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카디오 엠볼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 심장 내부에서 그런 혈전들이 생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혈류를 타고 뇌혈관 쪽으로 이동을 해서 뇌혈관을 막을 경우에 이제 생기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스몰 베슬 오클루전은 이제 굉장히 작은 혈관이 막힘으로써 그 열공경색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그 기타 그 외에 다른 드문 원인으로서 뭐 동맥박리라든지 아니면 염증으로 인한 그런 바스큘라이티스, 그리고 뭐 모야모야병이라든지 뭐 혈액응고질환 등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마지막으로는 뭐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 중에 저희 이제 신경중재 시술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알아보자면, 제가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주된 시술이 첫 번째 그 큰 혈관의 그 동맥경화이고, 그 좁아진 부위를 이제 넓혀주는 시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 두 번째 카디오 엠볼리즘 같은 경우에도 그 뇌혈관을 막고 있는 그런 혈전을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제거를 해주는 그런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대부분 이제 급성으로 이제 굉장히 응급하게 진행되는 이제 시술이고, 아마도 전 시간에 이제 권보성 교수가 잘 다뤄주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스몰 베슬 오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작은 혈관들이라서 저희가 시술로서 이제 뭐 그거를 뚫어주고 이러는 것은 약간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드문 이런 원인들 중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동맥박리 같은 경우에는 그 좁아진 부위를 저희가 시술로서 넓혀줄 수가 있습니다. 혈관 병변의 위치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고, 뇌에서 뭐 경부 혈관까지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 어디에나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흔한 부위는 요 내경동맥의 근위부, 그리고 요 카로티드 바이퍼케이션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양측 척추 동맥이 기시하는 부위, 그리고 좀 드물게는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 그리고 서브클라비안 아터리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인트라 크레니얼 로케이션으로는 역시나 내경동맥 쪽, 그리고 중뇌동맥, 그리고 버티브로 바질라 아터리까지도 이제 호발 부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증상은 사실 저희가 아까 허혈성 뇌졸중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뭐 허혈성 뇌졸중이 있어서 이제 뇌경색이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시술을 꼭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경색이 있지 않더라도 그런 신경학적 증상이 이제 뭐 일과성으로 이제 생기는 그런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을 경우에도 시술이 적응증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제 증상이 아예 없어도 굉장히 심하게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시술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케이스들을 몇 개 보여드리면서 이제 시술 과정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76세 남자 환자이고 약 일주일 전에 시작한 그런 레프트 사이드 위크니스와 디스아스리아를 주소로 이제 내원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타원에서 이제 일주일 정도 후에 브레인 MRI 검사를 하고 나서 뇌경색을 진단받고 내원하신 분이고, 스트로크의 위험 인자로는 이제 고혈압과 고지혈증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등 여러 가지가 있는 분입니다. 내원하여서 시행한 MRI를 보시면 이제 디퓨전 MRI에서 오른쪽 프론탈 롭에 이렇게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의 아주 작은 뇌경색이 보이고 있고, 퍼퓨전 이미지를 시행을 하였을 때 오른쪽 ICA 보도존을 따라서 퍼퓨전이 좀 딜레이 되어 있는 소견입니다. 안지오그램 소견이고요. 코먼 카로티드 아터리에서 이제 안지오그램을 시행을 한 것이고, 라테랄 이미지에서 잘 보시면은 이 카로티드 바이퍼케이션 부위에 카로티드 벌브 쪽으로 굉장히 시비어한 이제 스테노시스가 이제 관찰이 되고요. 굉장히 이제 큰 플렉에 의해서 약간 이레귤러하게 이제 내강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심프테마틱한 리전으로서 이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일단 저희 시술은 대부분 이제 오른쪽 대퇴동맥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7프렌치 쉬스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6프렌치 가이딩 카테터를 이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하나 더 큰 쉬스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 사이의 공간으로 아터리얼 프레셔 라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함이고, 그 이유는 이제 카로티드 벌브 쪽에 이제 좁아진 병변이 있을 때 저희가 풍선으로 넓혀주게 되면은 그 순간에 이제 브라디카디아라든지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지켜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6프렌치 가이딩 카테터를 이제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에 일단 먼저 위치를 시키고, 그 좁아진 부위를 조심스럽게 이제 가이드 와이어로 통과를 하고, 그 위쪽으로는 디스탈 엠볼릭 프로텍션 디바이스라는 것을 위치를 시킵니다. 이것이 하는 역할은 이 좁아진 부위를 이제 풍선으로 이제 넓혀주게 되면은 그 순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기름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혈류를 타고 이제 날아가서 이제 색전증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방지하고자 그것을 이제 걸러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은 그 디스탈 엠볼릭 프로텍션 디바이스가 이제 깔때기 모양으로 이제 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이제 좁아진 부위에 안지오플라스틱 벌룬을 이제 위치를 하고 인플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좁아져 있는 부분이 이제 보이고, 이제 발론의 웨이스트가 지금 보이고 있고, 이제 프레셔를 더 주었을 때에는 그 좁아진 부위가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스텐트를 이제 적절한 위치에 위치를 시키고 스텐트를 이제 디플로이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스텐트가 충분히 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스텐트 안쪽으로 풍선을 넣어서 다시 이제 포스트 스텐팅 벌룬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엠볼릭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조심스럽게 다시 회수를 하게 되겠고요. 그 회수한 그런 엠볼릭 프로텍션 디바이스에는 때때로 이제 기름 찌꺼기 같은 그런 데브리가 이제 검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안지오그래피를 시행을 하였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전에 심하게 좁아져 있던 그 카로티드 벌브 쪽이 이제 충분하게 이제 넓혀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원입으로도 혈류가 잘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이고요. 44세 남자 환자입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디스파지아와 디스아스리아 그리고 다이플로피아로 이제 타원에 내원을 하여서 이제 좌측에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세레벨라 아터리 임팍션으로 이제 입원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도중에 레프트 쪽으로 이제 센소리 체인지가 있고 레프트 메디얼 게이지 팔지가 이제 발생을 해서 본원으로 트랜스퍼된 환자입니다. 이 환자분도 역시나 이제 아세로스클레로시스에 관련된 위험 인자들을 이제 여럿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MRI 디퓨전 이미지를 보시면은 왼쪽 손해 쪽으로 이제 뇌경색이 관찰이 되고 있고,
TOF MRA를 보시면은 그 좌측에 버티브럴 아터리가 현재 관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오른쪽 버티브럴 아터리가 이제 보이고는 있지만은 굉장히 하이포플라스틱한 양상입니다. 레프트 버티브럴 아터리에서 이제 안지오그램을 시행한 장면이고, 요 프록시말 V4 세그먼트, 그러니까 인트라듀랄 세그먼트에 굉장히 포컬한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테그레이드 플로우는 이제 굉장히 느려져 있는 이제 소견이었고, 이 바질라 아터리는 이제 반대편에서 오는 이제 플로우로 인한 워시아웃으로 지금 현재 거의 관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TOF에서 이렇게 아예 관찰이 레프트 버테브럴 아터리가 보이지 않았던 것도 이제 혈류가 워낙 늦어져 있어서 이제 발생한 소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 버테브럴 아터리에서 확인을 하였을 때 역시나 이제 하이포플라스틱한 양상이고,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라이트 PCA를 통해서 이제 렙토메닌지얼 콜라테랄들이 이제 발달을 해 있는데, 이 이유는 라이트 MCA의 그런 인피리어 디비전에 이제 심한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그쪽 부위를 이제 도와주고자 이제 렙토메닌지얼 콜라테랄이 발달을 한 것인데, 도미넌트했던 환자인데 이쪽 레프트 버티브럴 아터리가 막힘으로써 그쪽 부분에도 이제 퍼퓨전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아마도 센소리 체인지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퍼퓨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시술을 결정을 하였고, 이번엔 6프렌치 쉬스를 이제 사용을 하고 6프렌치 가이딩 카테터를 레프트 버티브럴 아터리에 위치를 시킨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이 좁아져 있는 부분을 역시나 이제 조심스럽게 가이드 와이어로 통과를 하였고 벌룬을 위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심스럽게 이제 벌루닝을 하였는데, 이쪽은 이제 그 뇌 안쪽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제 혈관이 찢어지게 되면은 이제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이기 때문에 보통은 조금 작은 벌룬으로 조심스럽게 이제 넓혀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에 스텐트를 이제 사용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시행한 영상에서 그 좁아진 부위는 확연히 이제 스테노시스가 개선이 되어서 안테그레이드 플로우가 잘 관찰이 되고, 라이트 PCA를 통한 그런 렙토메닌지얼 콜라테랄로도 이제 혈류가 굉장히 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환자입니다. 42세 남자 환자이고요. 특이 병력이 없이 건강하게 지내던 분이신데, 오전 7시경에 수영을 하던 중에 극심한 어지러움증이 발생을 하였고, 조금 후에 어지러움증은 호전이 되었지만 이제 두통이 발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좀 집에서 경과를 보던 중에 이제 오른쪽 팔다리 감각 이상과 함께 이제 오른쪽이 불편하다고 느껴서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디퓨전 이미지를 보시면은 왼쪽 편에 그런 메디얼 템포럴 옥시피탈 에어리어에 어큐트 임팍션이 관찰이 되고, 왼쪽 손외에도 이런 약간의 그런 뇌경색들이 관찰이 됩니다. 퍼퓨전 이미지를 보았을 때는 그 뇌경색이 온 영역보다도 더 넓게 퍼퓨전이 이제 딜레이 되어 있는 양상이고요. 이런 것을 이제 디퓨전 퍼퓨전 미스매치가 있다고 저희가 하죠. 그래서 이제 MRA를 이제 시행을 해 본 것이고, 보시면은 양측 버테브럴 아터리의 원위부 쪽, 그 바질라 아터리로 합류하기 바로 직전에 약간의 그런 스테노시스가 관찰이 되고 있고, 또한 그 위쪽으로 기저동맥을 따라 올라가 보면은 양측 PCA가 이제 기시를 하는 부위에도 굉장히 스테노시스가 포컬하게 있어 보입니다. 그 부위는 이제 특히 좌측이 더 이제 심해 보이고 거의 완전히 막혀 있는 것처럼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스 이미지를 저희가 보시면은 바질라 아터리를 엑시얼로 이렇게 잘라서 본 것인데, 그 안쪽으로 마치 바질라 아터리를 앞뒤로 이제 나누고 있어 보이는 그런 필링 디펙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핸스를 하지 않은 T1 웨이트드 이미지에서 이 부위가 이제 바질라 아터리가 양측 PCA로 이제 분지를 하는 지점인데, 그 왼쪽 PCA가 기시하는 부분으로 이제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여서 뭐 인트라뮤랄 헤마토마 등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수견들을 다 이제 종합을 해 보았을 때 이런 버티브로 바질라 아터리를 이제 길게 인볼브먼트를 하고 있는 그런 다이섹션의 소견으로 이제 생각을 하였습니다. 라이트 버테브럴 아터리에서 안지오그램을 시행한 장면입니다. MRA와 마찬가지로 라이트 버티브럴 아터리의 원위부 쪽이 약간 좁아져 있으면서 바질라 아터리가 관찰이 되고는 있지만은 양쪽 PCA 기시부에서 완전히 막혀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양쪽 버테브럴 아터리에서 이제 3D를 이제 얻어서 그것을 이제 퓨전을 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라테랄 이미지를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한 소견인데, 왼편에서 오는 그 회색으로 표시된 그 혈류는 라테랄에서 보면은
이제 기저동맥의 앞쪽으로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반대편 오른쪽에서 오는 그 주황색으로 표시된 혈류는 이제 주로 기저동맥의 뒤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MRA에서도 보았던 그 바질라 아터리를 이제 가로지르는 그 필링 디펙트, 아마도 이제 인티말 플랩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구조물로 인해서 이제 내부가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다이섹션의 이제 전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다이섹션은 이제 왼쪽 편 이 부위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 슈도르멘으로 이제 피가 들어가서 위쪽으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 트루루멘을 뒤쪽으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이제 PCA가 기시하는 부분에는 그 트루루멘을 완전히 눌러가지고 이제 트루루멘이 완전히 막혀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는 다행히도 이 세레벨럼으로 가는 아터리들과 요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저동맥의 그 뒤쪽에서 이제 기시할 거로 생각되는 이제 수많은 퍼포레이터들은 아마도 이제 트루루멘에서 이제 지금은 잘 나오고 있어서 특별히 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다이섹션이 더 진행을 해서 그런 슈도르멘이 트루루멘을 더 눌러서 완전히 이쪽에서 막혀버릴 경우에는 굉장히 큰 범위의 뇌경색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고자 저희가 이제 시술을 이제 결정을 하였고, 오른쪽 버티브랄 아터리로 이제 접근을 하여서 그 좁아져 있는 그 트루루멘으로 이제 가이드 와이어를 이제 통과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통과를 시켜서 바질라 아터리의 가장 위쪽에서부터 이제 긴 스텐트를 2개를 연속해서 이제 설치를 하여서 트루루멘을 확보를 하였고, 그 후에 시행한 안지오그램을 보시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트루루멘이 넓어져 있고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측 PCA 쪽으로의 혈류는 아직 이제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1년 뒤에 이제 팔로우업으로 시행한 이 TFCA를 보시면 라이트 버티브랄 아터리오그램인데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양측 PCA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3D 이미지를 이제 보았을 때도 이전에 이제 다이섹션이 있던 부위에 이런 루미널 이레귤라리티들이 조금씩 있는 것을 제외하면은 이제 혈류는 거의 대부분 회복된 양상입니다. 예,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65세 여자 환자이고 왼쪽 팔에 간헐적으로 저리고 아픈 증상이 있다고 해서 내원한 환자입니다. 당뇨와 고지혈증 그리고 하트 디지즈의 그런 위험인자들이 있었던 환자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두통이 있어서 내원을 하였던 환자입니다. 먼저 제일 왼쪽에 CT 안지오그래피를 보시겠습니다. 환자가 굉장히 특이한 그런 아나토믹 베리에이션이 있는 환자인데, 에오틱 아치가 오른편에 있는 그런 라이트 에오틱 아치가 되겠고, 레프트 서브클라비안 아터리가 이제 어베런트하게 이제 기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엔지오에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에오틱 아치에 이런 튀어나온 아마 이제 커머렐스 다이버티큘럼이라고 불리는 그 구조물에서 이제 기시를 하고 있는 레프트 서브클라비안 아터리가 관찰이 되고, 이 부위가 굉장히 심하게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팔로 이제 가고 있는 혈류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환자의 증상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요. 라이트 버티브랄 아터리오그램을 했을 때 이 올라간 혈류가 반대쪽 버티브랄 아터리를 타고 다시 내려와서 왼쪽 팔로 가는 혈류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전형적인 이제 스틸 페노메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이제 굉장히 이제 심하게 좁아져 있었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제 오른쪽 편 그 대퇴동맥 쪽으로는 그 6프렌치 셔틀과 4프렌치 카테터로 이제 접근을 하였고, 왼쪽 손목으로는 레디어 아터리를 통해서 이제 4프렌치 카테터로 접근을 한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뚫어보고자 이제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도 비교적 쉽게 이제 그 대퇴동맥 쪽으로 간 부위에서 쉽게 가이드 와이어를 통과를 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스텐트를 이제 위치를 시켰고, 스텐트를 이제 설치를 한 이후에 그 좁아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지오플라스티 벌론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넓혀준 소견입니다. 시술 끝나고 나서 시행한 엔지오그래피를 보시면은 뭐 정확히 잘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좁아진 부위는 이제 확연히 넓어졌고, 워낙에 이제 요 좁아진 부위의 전후가 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좁아 보이기는 하지만은 혈류는 많이 개선이 되었고, 왼쪽 버티브랄 아터리도 원래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혈류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안테그레이드 플로우가 잘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팔로우할 CT 안지오그램에서도 이 스텐트를 한 부위는 이제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케이스는 여기까지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